안녕하십니까, 강명은입니다. 올해는 함석헌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월에 문화인물로도 선정이 돼서 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행사와 연구가 아주 활발한데요. 이 함석헌 선생은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생을 일관된 사상과 신념으로 민족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오늘 TV 특강에서는요, 이 함석헌 선생의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제자이시면서 또 선생의 그 연구에 아주 깊은 그 조예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신대의 김경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참 다양해요. 또 한국의 간디라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지금 생명사상 말씀드렸지만 함석헌 선생님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생명사상일까요? 예, 생명이라고 하는 화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모습 중에서도 그분의 사상을 지배한다면 CR이라는 말로, CR 사상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그런 CR 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럼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세기의 거대한 한 우리 민족이 낳은 대단히 독창적이고 놀라운 한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석헌이라고 한 이 선생은 탄생하신 해가 1901년이시고 돌아가신 해가 1989년이옵니다. 그의 사상을 우리가 CR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CR 사상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석헌이라는 인물은 성격이 대단히 유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대부터는 이제 직접 가까이 모시고 지낼 수 있는 그런 70년부터이군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었는데, 제가 공직하는 대학에 동양 고전, 말하자면 노자 강의를 하러 저희들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두 학기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때 한국의 저명한 사상가로서 또 사회운동가로서 또 사회비평가로, 요새 말로 하면 시민운동가의 최첨단에 선 무서운 필봉을 휘둘렀던 그런 분인데, 직접 만나 뵈면요, 그렇게 소녀처럼 수줍어해요. 굉장히 수줍어하고 겸손하고 아주 내성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위대한 인간 안에 그래 정반대 서로 모순되는 성격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수수께끼 옳시다. 세계 위대한 인물은 다 그렇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도 그렇죠, 사실. 예. 아마 이유는 체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는 의사이시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기질을 물려받으셨던 것 같고, 어머니로부터는 대단히 예술적이고 직감적인 그런 부드러운 심성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함 선생님은 평생 동안 자기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이 우리의 한국 역사에 격동했던 20세기 속에서 스스로의 진리 구도자로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생 중에서 자기 생의 사상과 생각과 삶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크게 변하는 한두 가지의 사건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함 선생도 역시 내가 보기에는 두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은 그가 나이 18, 19할 때 일어났던 1919년 3.1 독립운동 사건이요. 또 하나는 그의 나이 이제 50이 되어서 수백만 명의 우리 한민족 동족이 서로 죽는 비극적인 우리 한국 동란, 남북 6.25 동란의 그 경험이 그의 생애와 삶의 큰 두 축으로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19년 독립사건 때는 그가 평양 고보를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평양 고보는 관립학교였습니다.
꽤 우수한 양반집 자제들, 지주들,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앞길이 보장되는 그런 학교에 다녔는데 3.1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 함석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독립운동 선언서를 밤에 밤새도록 수십 장 프린트를 하고 태극기를 그리고 그래서 아주 그날 평양시에 목이 터지라고 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의 그 첫 만세 사건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선생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같이 수줍음을 타고 내성적인 자기가 어디서 그렇게 놀라운 용기가 나왔는지 자기도 지금 생각하면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마음껏 만세를 불러보고 자기 온몸을 던져서 참여해본 사건과 그런 경험도 드물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진실로 지금 우리가 3.1절이 되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그 날은 정말 우리 당시에 3천만, 당시 2천만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3.1 사건이 이제 전환의 계기가 됐다는 이유는 이제 만세 사건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다시 복교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들어갔더니 일본인 교장과 선생이 전부 학생들을 불러놓고 3.1 만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반성문을 써라. 잘못했다. 조선 독립을 주장한 것이 결정적인 우리의 잘못이고 무지해서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요새 말하면 자술서, 각서, 반성문을 쓰고 그런 사람만, 그런 학생만 다시 학교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 선생은 그때 학생, 함석헌 군이겠지요? 함석헌 군은 도저히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함 선생은 그것을 거절하고 차마 그럴 수가 없다. 잘 보세요. 그때 나이가 18, 19대인데 사람 18, 19은 어린 나이가 아니올시다. 지금 이 고등학교 입시 준비 때 되면 엄마들이 자꾸 아이 집을 하는데 생각님이 그때 상당히 어른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울분과 참 낙담 속에서 지내다가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야 젊은이가 그렇게 공부를 중단하고 있으면 쓰겠느냐 다시 들어가거라. 저는 다시는 그 평양고베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나 소개를 해주마. 평양북도 정주당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신 오산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산 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오산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의 사상에 중요한 아까 3.1 운동을 계기해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인물을 통해서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사상가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받게 돼요. 인물은 남강 이승훈 선생하고 그의 직접적인 글을 가르쳐 주시고 동양 고전을 가르쳐 주신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묘하게도 함 선생과 생일이 같으세요. 3월 13일 11살 위의 분인데 아주 그 사제지간의 정이 돋아온 그런 분이옵시다. 그래서 그 두 분을 평생 선석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의 선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산학교 시절을 마친 다음에 인물을 길러야겠다고 하는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에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해요. 그가 일본 동경에 가서는 약 24년에서 28년까지 그러니까 4, 5년 동안 본래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함 선생님이 미술을 공부할까 의학을 공부할까 아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우리의 민족의 독립 역사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교육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 해서 다른 대학을 아니 가고 동경 고등사범학교라고 하는 요새 말하면 사범대학이겠죠. 사범학교 고등사범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역사학을 전공합니다. 역사학.
그래서 이제 동경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모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산학교에 역사 선생으로 취직을 해요. 그때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고 배우겠다고 온 한국의 젊은 조선의 청년들에게 역사가라서 한 선생이 고민을 한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진실과 사실을 가르치지 않은데 진실과 사실을 가르치자니 너무나 낭망을 하게 되겠고, 당시 역사학계에 있는 큰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의 식민사관이 올시다. 조선족은 의타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없고 본래 다 일본에게 소속됐던 과거 역사고 해서 완전히 역사를 날조한 식민사관을 가르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게 반대해서 아니다, 조선족은 위대하다, 세계적으로 1등 국가다, 삼천리 궁수강산에든 좋은 것이 많이 난다고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키우는 건 좋지만 너무나 자화자찬해서 민족주의적인 열광주의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은 양극단으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함석헌은 바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가르쳐 주되 그 속에서 나오는 비극과 슬픔과 고통과 우리 민족이 어쨌습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많은 이민족의 침입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쓴 뜻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교육의 길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그가 쓰기 시작한 그 주제가 초기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주제였다. 그것을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교신 신앙 동지가 들어보니까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글로 활자하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후에 모여져서 함 선생이 1947년에 남하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 단행본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그 뒤에 이름이 좀 더 강판으로 확대돼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부류의 명작 된 것입니다. 많은 책이 다 위대하고 수많은 장서가 있지만 아마 함석헌 선생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대학 1학년 때 그 성서 입장 조선 역사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책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의 특히 앞부분 사관 부분을 볼 때 그 높고 깊은 투철한 역사관, 그의 높은 사상, 철학, 인생, 젊은이의 눈을 확 뜨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남북이 해방이 되자면 우리는 독립이 되고 통일될 줄 알았는데 아시는 대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정을 해서 소위 이제 해방 정국이라는 불행한 시대가 됩니다. 초창기 함석헌 선생은 평양북도 문교부장에까지 이렇게 취재를 돼서 거절을 했습니다만은 봉사적 차원에서 협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북한 사회가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결심하고 결국 47년에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남하는 미군 점령체에 있으니까 보다 더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기독교라는 그 자기의 종교를 마음껏 신앙할 수 있고 또 교회들이 살아서 건강하게 제 몫을 한 줄 알았는데 이제 50년 아까 동독 상경의 전쟁 이후에 60년, 70년, 80년을 겪어보면서 남한의 그 이상의 꿈, 자유민주주의 정치 과정이 많이 왜곡이 되고 뒤틀리고 정치는 타락하고 종교도 재구실을 못하고 하는 데서 함석헌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장준하 선생이 주관하시는 사상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글자들은 낙양의 직가를 올리는 놀라운 글들을 쏟아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런 제목. 유명한 글이었다. 유명한. 그래서 인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요새 말로 말하면 NGO 시민사회단체 운동의 선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말년에
개인지 70년에 개인의 잡지 CR의 소리라는 잡지를 창간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번 정간당하고 복간하고 하는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만은 CR의 소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상을 밝힌 적도 있고요. 그런 언론인으로서 또 그분은 시인이에요. 시인. 그래서 약 300편 이상에 되는 아주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무슨 데모하는데 맨 앞장서서 언론 비판과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많은 사람 함석헌의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함석헌 사상의 재조면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생애 사상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거듭 말하지만 그의 CR 사상은 생명 사상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 사상의 형성 자체가 그의 생애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CR이라는 말부터 좀 해명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아래 하자를 쓰는데요. 읽을 때는 그냥 CR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이 말은 어디서 그 말이 유래됐느냐 하면은 말씀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스승 다석 유영묘 선생이 서울 YMCA 강연에서 성경도 강의학 동양의 고전에 아주 해박한 분이셨어요. 논어, 공자, 맹자, 대학 중용을 이렇게 성서와 고전을 아우러서 강의할 때 유학의 경전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대학 제일 첫째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그런 첫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 말을 이제 이 다석 유영모 선생이 번역을 하기를 대학 지도 큰 배움 한 배움의 길이 뭐냐 제명명덕 자기의 속에 있는 밝은 덕 그걸 속알이라 그래요. 속알을 밝히자는 데 있고 제친민 이 민을 글자가 들어 민을 친하는 데 있어요. 민을 친하는 데 있는데 이 민을 친한 데 있다는 말을 뭐라고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느냐면 CR 어뱀에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CR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민을 CR로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거. 제가 20살 되기 전에는 제 집안에서 독실한 육아의 가풍에 지났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요. 조모님, 그 증조모님, 고조모님을 지낼 때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 어떻게? 특히 우리 육아 전통에서는 말이요. 이름을 지니 자기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갖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농사지고 생산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맨 전선에 나가서 국토방위를 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이거든요. 민. 그렇지 않습니까? 민. 그런데 민에 대한 그동안의 이름은 가만히 보면은 국민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백성, 국민, 또 민중 그런 말들이 있죠. 백성이란 건 100가지 성을 가졌다. 김씨, 최씨, 박씨 100가지 성을 가진 그리 두리뭉실 모여있는 그런 무리들이라 그런 뜻이고 국민이라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아주 나라를 위해서 그저 나라와 대비되는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하는 그런 어떤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무슨 분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이건 국가주의가 아주 강한 때 생긴 그런 단어예요. 민중이란 말도 좋은 말이지만은 무리중자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소떼들이나 양떼들처럼 그렇게 집단적 어떤 군중 집단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말 나라의 실제적인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뿌리고 기초가 되는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이 다석 유영모 선생이 민을 CR이라는 말로 처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친이란 것은 가서 배운 거, 모시는 거, 가까이 봉사하는 거, 그게 다 친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 큰 공부, 대학 공부하는 것은 출세하고 무슨 입신양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학의 근본 정신이 그렇단 말이야. 제대로 배운 선비는 마지막에 그 씨알들을, 민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데 선비의 도가 있다. 교육의 목적이 있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씨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이름을 얻은 그 씨알이라는 단어를 이제 함석헌 선생은 그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혼을 불어넣고 철학적으로도 그것을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사상의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의 사상의 독창적인 한 집약된 단어가 있다면 씨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알이라는 말은 가만히 보면은 우선 식물의 씨를 우리가 연상을 해요. 씨. 여러분이 보리씨도 좋고 콩알도 좋고 혹은 벽씨도 좋고 뭐 좋아요? 아시아의 문화는 농경 문화니까 농사를 수천 년, 수만 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나사를 먹고서 건강을 유지하고 일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씨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메타포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씨알 사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몇 번의 치 나올 테니까 오늘은 핵심적인 씨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선 알므로 씨알 사상에 가까이 가고 우리가 또 핵심을 짚는 일로 됩니다. 우선 씨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은 개체성이 있어요. 개체성. 씨알은 풀은 씨알이 아니죠. 풀 써버리면, 밀가루로 풀 써버리면 그건 나달이 아니죠. 밀가루로 갈기 전에는 밀알이 한 알 아주 딸딸하게 연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씨알은. 보리알을 뭐라고 봐도 없고 겹씨도 그렇습니다. 이 씨앗, 우리가 낫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알갱이라고 하는 것도 씨의 하나의 부수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동물이 번성을 하기 위해서 새 알을 낳고 인간의 난자나 정자도 다 넓은 의미에서 알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씨에 대한 하나의 그 강조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씨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자기를 갖고 있어요. 자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것과 일단 구별이 돼요. 그것은 알곡일 수도 있고 견과류인 무슨 호도나 은행이나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알은 모든 생명의 식물이 자라서 마지막에 연그러진 결정체올시다. 우리는 꽃을 볼 때 꽃이 아름답다. 나무잎이 아름답다.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여기고 좋아하지만 그 나무들어, 꽃나무들어, 과일나무들어 물어보면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 나는 한 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꽃도 피고 잎도 내고 그렇다. 그렇게 말할 것이란 말. 함석헌 선생 아까 시인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씨알이라는 시도 있는데요. 그 속에서 그의 씨알이라는 시의 마지막 말이 그래요. 씨알은 모든 자람의 끝이면서 모든 형상의 어머니다. 모든 성장의 자람이 마지막 씨알 하나에 연그러져요. 그리고 그 씨알은 또 무한히 열려질 과거의 미래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나를 나로서 나는 나다라는 이런 뚜렷한 자기의식, 자의식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는 본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에 그냥 굴러나와서 살고 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거울을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닦고 또 화장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뭐
100평짜리에서 살든 단칸방 전세방에 살든 나라는 생명이 여기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의 조상들 생물학자로 말하면 수만 년, 지구 역사의 45억 년의 생명이 흘러 동안에 전쟁도 일어났고 굶주림도 있고 한발도 있지만은 한 번도 생명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씨알로 내가 연그러져 있다라는 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한히 앞으로 또 퍼져날 생명을 이어줄 하나의 중간맥의 고리다. 그 자각을 뚜렷하게 갖는 것. 그것이 개체의식이에요. 개체성. 씨알 사상은 먼저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고 자기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놀라운 눈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씨알 사상의 제일 첫째 가지고 있는 함의성입니다. 두째는 씨알 사상은 씨알은 무슨 의미가 갖고 있냐 하면 순수성이 있어요. 순수성. 씨알은 나중에 그것을 밀가루에서 빵을 만들고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색깔을 넣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선 씨알 그 자체는 아주 단순하죠. 뭐 거칠애가 없어요. 씨알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꾸밈도 없고 덧붙임도 없는 인간의 순수한 생명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졸업장, 학위증서, 무슨 공무원의 신분, 이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러나 정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씨알 사상은 그런 것은 다 덧붙인 껍데기고, 그래 한국 문화가 빠지고는 이 허장성세, 자 어린아기의 무슨 장난감도 그렇게 뭐 거칠애가 많아요. 무슨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라도 포장지가 너무나 커요. 이런 게 뭐냐? 내실성이 없는, 순수성이 없는 거칠애, 허장성세,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씨알에는 그런 것이 없어. 오직 순수한 그대로요. 그 다음 세 번째, 씨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씨알은 그러면서도 대단히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열어주기 전에는 씨알 속에 있는 배알을 눈뜨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으로 그걸 빠질 수는 있죠. 밀가루로 갈아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씨알을 생명으로서 자기가 적당한 온도와 햇볕과 때를 맞춰서 자기가 스스로 두꺼운 껍질을 열고 생명을 튀어내기 전엔 아무도 생명을 강요할 수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시골 농민이라고 해서 노동자라고 해서 무식하다 해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깔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은 권력과 무슨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겉으로는 예 알았으면 그렇게 합주하지만은 절대 속을 안 내준다고 합니다. 또 절대 속을 함부로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스스로 자발적인 자유의, 여기는 자유와 자유 정신이라고 보겠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을 하고 생명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씨알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씨알이 돋아나면 하나의 풀이 돼요. 풀은 대단히 연약한 것입니다. 금방 말라버리고 마소가 뜯어먹어버려요. 근데 이 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바람이 불면은 일이 쓰러지고 또 바람이 그러면 쓰고 하나씩 연약한 거지만은 풀씨들이 이제 단단히 뭉쳐서 여러분 잔디를 한번 열어보세요. 삽질을 해도 사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꽁크리트로 제방공사하는 것보다도 떼짱으로 제방공사한 것이 최고입니다. 이 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연대해 있는, 함께 더불어서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씨알 사상의 중요한 또 하나의 테마입니다. 알았어요? 생명의 연대성, 여기서 말하면 생명의 사회성이라 할까요? 얼른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죠? 생명은 나달로 하나로 자기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생명은 깊이 보면 서로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더불어 같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 아니면 집단이기주의, 의료보험 사건에서 나오는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무슨 직장보험 단체는 단체대로 각각 자기들의 밥그릇만 차리는 이런 민족, 이런 생명은 죽는다 이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세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선 좁게 보면 그것이 이길 것 같이도 멀리 보면 그건 패배요 멸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이 엄숙한 비밀과 법칙이 개체이면서도 생명은 서로 연대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도록 우주 법칙이, 생명 법칙이 그렇다 이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한다면은 아마 평화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평화성. 함석헌의 씨알 사상은 아시아적 농경 문화를 밑바탕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한 약육 강식의 유럽의 식민지 문화 제국주의 정치 침투의 시련 속에서 물론 자연계에는 약육 강식의 원리도 있는 것 같고 적자 생존의 원리도 있어요. 좋게 보면. 그러나 더 크게 보면은 더 큰 어떤 법칙,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평화를 지향해 간다. 그래서 그의 CR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 속에는 평화지향성이 있어요. 인간만이 평화로운 것이야.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식물, 오늘날 구제역, 무슨 소고기를 먹으면 모두 다 서양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게 왜입니까?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자는 생명의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생명 전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엉클어져 있는 그 법칙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화가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생태계의 위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CR 사상은 앞으로 이제 이 강론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만은 평화성이다.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가 위대하지만은 역사적인 어떤 한 종교가 자기 혼자만 위대하다고 하고 다른 종교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 종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각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내면서 전체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평화사상. 강대국가 약소국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깊은 의미에서의 평화를 그 생명 모토로 한다. 이런 것이 이제 CR 사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CR 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타포, 그 상징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석헌의 CR 사상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족,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강좌를 칠까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모든 가정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의 이기라고 그렇습니다. 교육의 이기. 학생들이 참으로 안쓰러워요. 입시 교육 때문에 모두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돌아오는데 학교 성적이 조금 오르지 않는다고 17살, 16살 된 중학생이 아파트 베란다 10층에서 뛰어내서 자살한 놈이 없는가?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졌다고 약을 먹는 놈이 없는가? 무슨 컴퓨터에 자살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그냥 집단 자살을 해버리는 놈이 없는가? IMF 좀 어렵다고 저 어디 시청 밑바닥 서울역 광장 밑바닥에서 깡수를 마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자학하는 그런 이 땅의 아버지들이 없는가? 문제 천지란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그런 아무리한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각자의 어린 생명도로 너가 가지고 있는 입시 시험 성적이 그렇게 절대적인 거 아니다. 너 생명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존엄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지식만 넣어주는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우리의 어린 학생들의 교육 철학의 제1원리로서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경외성, 생명의 외경성을 가르치는데 CR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도 커다란 시장 경제 원리를 밑바닥으로 깔고 경제와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경쟁할 건 경쟁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운영이 돼요. 그러나 그것만을 보면 안 돼요. 경쟁을 하면서도 더불어 같이 살자고 경쟁을 하는 것이지, 너는 잡아 없애버리고 나 혼자 승리하겠다는 극단의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집단적 이기주의는 생명의 본래 모습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석헌은 그 20세기 험난한 민족의 고난 속에서 고난을 직시하면서 고난을 미화하지도 않고 고난에 낭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고난을 승화시켜서 생명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고난은 생명의 하나의 법칙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오늘날 종교나 교육이나 잘못하면 우리 종교를 믿으면 고난을 다 없애주겠습니다. 고난이 아예 당신 집안이나 개인에게 닥치지 않도록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파하고 가르치는 교육이나 종교는 함석헌 선생님에 의하면 가짜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나 위대한 교육은 고난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단이나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참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더 높은 차원으로, 진주가 그 조개 속에서 아픔과 고난을 이기면서 진주로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제일 처음 우리의 서두 오늘 CR사상과 생명이라고는 화두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경제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야 할 문제가 생명이 올시다. 생명이 살아남고서야 국가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의 정직한 학자들, 정직한 지성인들은 경고하기를, 지금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200년 뒤에는 지구는 거대한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큰 무덤으로 변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목사나 스님의 설교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세계의 석학들이 하는 경고시다. 이 생명 환경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우리의 지혜와 가르침도 함 선생님의 이 CR사상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 또 새롭게 만나보셨죠? 예,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김경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저 조용히 집에 홀로 앉아서 꿈만 기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함석헌 선생은 20세기 한반도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조용한 정원사가 됐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함석헌 선생에게는 조용함, 고요함, 평화로움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CR의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사랑으로 그것을 증폭시킨다면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TV 특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